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의 세금이고 울산 시민들의 세금인 것입니다. 이게 시민들의 세금이 횡령되고 그 투쟁의 현장 변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철뉴스 윤태현입니다. 지난 8월 고철뉴스에서는 신도여객 버스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 직후인 8월 말 양도 양수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시청 앞은 버스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지 3개월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지 변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무더웠던 여름, 신도여객 버스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은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고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뀐 것은 없어 보입니다. 8월 말 울산시는 신도여객이 대우여객에 양도 양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보도 자료를 내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길거리로 내몰린 신도여객 버스 노동자들에게는 양도 양수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였지만 담당 부서나 울산시에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계속 자료를 안 주다가, 그리고 9월 1일 날 대우여객으로 26대 행정처분이 끝나면 일하게 될 거다, 저희한테 이렇게만 설명을 했지 이 사태까지 올 거라고는 저희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내역을 알지 못한 채 버스 노동자들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로 대우여객 면접도 보았지만 대우여객은 민주버스 조합원 47명에 대해 고용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7명이 확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여성인 이선연 씨는 여자란 이유만으로 면접에서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고 문자가 왔거든요. 저한테도 갔어요. 가니까 왜 왔느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들 사규에 여성 승무원이 받은 전례가 없다, 여자는 안 된다, 여자라고 해서 거절당하고 이런 거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문제의 확약서는 신도여객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대우여객은 무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확인서였습니다. 쉽게 말해 수십 년을 일한 노동자들에게 퇴직금과 체불 임금을 모두 포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양도 양수가 있기 이전부터 울산시에서 대우여객을 대변해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돈을 주는 주체가 울산시가 아닌데 왜 울산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시하고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퇴직금 삭감 요구나 퇴직금 포기 확약서를 적으라고 하니까 수십 년간 일했던 노동자들이 일반적인 버스 기사들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울산시가 대우여객이 함께 이제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피해를 보고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버스 노동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울산시의 정보 공개 요구와 이의 제기를 통해 그제서야 양도 양수 내역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버스 노동자들은 또 한 번 울산시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개된 양도 양수 조건에는 신도여객이 가진 법적 문제 일체를 승계할 것과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었고, 또한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 면허 취소 등의 행정명령을 감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도 양수 조건만 보더라도 47명의 버스 노동자들은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어야 함에도 양도 양수를 허가한 울산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고용 승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 처분만 내리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건데 왜 그 처분을 내리지 않아 가지고 지금 해고자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울산시도 이해가 안 되고, 저희는 이 신도여객 사태로 해고자들이 이만큼 발생하고 국민들의 세금이 138억이나 공중분해되고 지금 사라졌는데 그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은 아무런 조사조차 하지 않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지금 소송 중인 이 대우여객 버스를 타고 크리스마스 산타 복장을 하고 그거를 홍보하고 다니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단식이 19일째였습니다. 그때가. 신도여객 해결과 더불어 내년 시행을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준공영제는 지금 현 관리체계에서 지원금만 100%를 지원을 다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95% 지원해주는데 5% 더 지원해주고 손실을 더 보존을 시켜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버스 회사의 순이익보다 주주들이나 임원들이 들고 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회사 경영은 또 안 좋아지는 거죠. 그거를 손실 보조해 준다고 또 재정지원금이 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그냥 결국에는 그 돈들이 바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버스 사업주도 배만 불리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뒤에서 공영제로 시행을 하고 모든 것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 신도여객 사태가 터지고 난 후 지금까지 울산시는 줄곧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적자의 95%를 세금으로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조차 하지 않은 점, 양도 양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고용 거부 당한 47명에게 다른 버스 회사를 알선한 점, 양도 양수 조건을 지키지 않은 대우역에게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방치한 점, 이처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방치한 채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울산시와 시장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행정명령을 통해 버스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철 뉴스 변주연입니다. 네, 울산시는 2023년에 버스 중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스 적자의 100%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도여객 사태만 보더라도 울산시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섣부른 중공영제 시행은 제2의 신도여객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세금으로 버스 자본에 배만 불리는 건 아닐지 우려가 앞서는 건 아마도 울산시가 지금까지 보여온 무책임한 행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철호 시장은 산타복을 입고 대우버스를 타고 다닐 게 아니라 신도여객 버스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제대로 된 행정명령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고철 뉴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희 고철 뉴스 투쟁 현장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